저는 그날 처음으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생각일까? 그래도 내가 이 집을 떠나면 친정 어머니는 뭐라고 하실까? 1970년대 저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자란 20살 새댁이었습니다. 시집문을 넘은 첫날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하나만 낳아줘. 우리 집은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 말씀이 제 등에 얹혀 몇 해를 눌렀는지 모릅니다. 저는 얼굴에 웃음을 띄우며 예, 어머니하고 대답했지만 속에서는 심장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땐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결혼 1년, 2년 아이 소식은 없었습니다. 동네 안악들이 우물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시어머니의 한숨 소리는 날로 깊어져만 갔습니다. 드디어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시댁 식구 모두가 기대한 건 오직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날, 딸이래요. 조산원 선생님의 그 말이 들리자마자 병실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면 안 되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 걸까? 5분이 흐르기도 전에 저는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방 밖에서 우시고 있다는 것을요. 딸을 품에 안고 집에 돌아온 날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말씀보다 더 아픈 침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를 한 번도 안아보지 않으셨고 그저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엌에서 쌀을 씻다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찬물에 닿은 손끝이 시렸지만 그것보다 더 시린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걸까?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지킬게. 당신도 딸도. 그 한마디가 제 무너진 마음을 잠깐 붙들어줬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바닥도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음 날이면 시어머니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엔 아들 낳아야지. 우리 집 대가 끊기면 어쩌냐? 저는 씩 웃는 척하며 대답했지만 속에서는 매번 무언가가 뚝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부엌일, 빨래, 밭일을 하고 나면 온몸이 쑤셨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제 품에서 방글방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이 같은데 이 집에서는 누구도 그 웃음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는데 저는 밤마다 딸아이를 꼭 안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더 좋은 집에 낳아주지 못해서. 그래도 엄마는 너를 정말, 정말 사랑한단다. 둘째를 가졌을 때도 시댁은 또다시 기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점지해달라고 산신당까지 다녀오셨습니다. 하지만 또 딸이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는 게 출산의 고통보다 더 두려웠습니다. 조산원에서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도대체 무엇일까?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작은 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제 가슴을 찢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 이 아이도 내가 지켜야 해. 어느 날 저는 밥상 위에 숟가락을 놓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 저는 딸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하는 순간 제 무릎이 후들거릴 정도로 긴장됐습니다. 그 말이 이 집에서 저를 내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자마자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아들이 있어야 집안이 이어지는 거야.
너는 며느리로서 본분을 모르는구나. 그 말씀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꾹 깨물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날 밤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딸 둘이 제 옆에서 작은 숨을 쉬고 있었고 저는 그 얼굴을 보다가 뜨거운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서. 근데 엄마는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그때 문이 살짝 열리고 남편이 제 옆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야. 난 딸이면 됐어. 이렇게 예쁜데. 그리고 당신도.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난 몇 해 동안 참아왔던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어깨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더 잘해줄게.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있었습니다. 딸 둘이 작은 코를 골며 자는 소리가 들렸고 창 밖으로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당당하게 키우자. 딸이라고 주눅 들지 않게. 그날 이후 시집살이는 여전히 고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기도 했고 동네 사람들의 동정 어린 눈빛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무엇인가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나다. 그리고 내 딸들도 소중한 생명이다. 그 깨달음이 제 등을 조금씩 펴주기 시작했습니다. 딸들에게는 글을 가르쳤습니다. 바느질도 가르쳤고 세상을 살아가는 법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당하게 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너희는 아무 잘못이 없단다. 딸로 태어난 게 잘못이 아니야. 너희는 그 자체로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야. 세월이 흘러 딸들은 어느새 어른이 되었습니다. 큰 딸은 교사가 되었고 작은 딸은 간호사가 되어 자기 삶을 당당하게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엄마처럼 살고 싶어. 강하고 따뜻하고 누구보다 멋있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견뎌온 모든 서러움과 눈물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래, 이 아이들 때문에 내가 버텼구나.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든든한지. 엄마도 너희들이 자랑스럽단다. 그리고 놀랍게도 세월을 지나며 시어머니께서 어느 날 불쑥 말씀하셨습니다. 그땐 내가 너무했다. 근데 내 딸들 참 잘 키웠다. 효도도 잘하고 내가 틀렸어.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제 40년 인생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버티길 참 잘했다. 시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 손도 이제는 많이 여위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다 지나간 일이에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당의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그 옛날 처음 시집왔던 그 봄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두렵고 막막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잔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딸 둘과 함께 차를 마시며 웃는 오후. 손주들이 마당에서 뛰노는 소리. 이게 바로 내가 견뎌낸 삶의 열매구나. 저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서러움도 한숨도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평온도 함께 있었습니다.